2026년 1월 21일 대한민국 증시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하루 만에 16.49% 폭등한 겁니다. 종가 55만 8천 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0만 원대에서 맴돌던 주가가 단숨에 5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85%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 당당히 3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증권가의 베테랑 애널리스트들조차 이런 상승세는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신형 전기차 모델이 대박을 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시 이 S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겁니다. 아틀라스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 190cm에 무게 89kg, 성인 남성과 비슷한 체격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50kg의 무거운 물체를 거뜬히 들어 올립니다. 팔을 뻗으면 2.3m 높이까지 손이 닿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관절입니다. 무려 56개의 자유도를 가진 관절 시스템은 테슬라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옵티머스 로봇의 40개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아틀라스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도적인 로봇 제조업체들도 실수를 우려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적으로 시연하기 꺼리는데 아틀라스의 시연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올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세련된 상용 제품으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테크 전문 매체 시넷은 아틀라스에게 CES 2026 최고의 로봇상을 수여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찬사의 물결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 명심하라. 이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회사가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바로 그 순간에 로봇 도입 결사 반대를 외친 겁니다. 노조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솔직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 기업으로 새롭게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이 소식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도대체 현대차 노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갈등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그 역전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수만 무려 5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웬만한 중소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맏형 역할을 해온 거대 조직이죠. 그런데 이 노조에는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귀족노조라는 별명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넘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연봉은 거의 매년 파업을 통해 쟁취해 왔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러움과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에서는 7년 연속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누적 파업 일수는 382일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산하지 못한 자동차가 무려 120만 4,458대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13조 3,730억 원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손실이죠. 노조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기술취득 지원금을 지급하라. 기존에 셋째 자녀까지만 적용되던 학자금 지원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라. 자동차 구매 시 할인율을 30%에서 35%로 올려라.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라. 심지어 한때는 회사가 공장 내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와이파이를 다시 틀어달라며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목적의 파업이라면 회사가 파업 노동자를
인력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최소한 임시 대체 인력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파업 대체 인력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말라위 단 두 나라뿐입니다. 이런 법적 환경에서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파업이 시작되면 생산이 완전히 멈추고 대체 인력도 쓸 수 없으니 결국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틀라스가 등장한 겁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연봉 협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학자금 지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와이파이를 틀어달라고 시위하지 않습니다. 노조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6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세간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 버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개인 자금 2,50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대기업 총수가 그룹 차원의 인수합병에 자신의 사재를 직접 투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의선 회장의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죠.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80%를 약 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여기에 더해 개인 자금으로 나머지 지분 20%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이 인수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유튜브의 로봇 영상으로 익숙했습니다. 로봇개가 춤을 추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백덤블링을 하고 사람이 걷어차도 균형을 잡는 놀라운 영상들이 수억 뷰를 기록했죠. 하지만 문제는 매출이었습니다. 멋진 영상과 달리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역사를 보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MIT에서 스피노프한 이 회사는 2013년에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회사의 수익성에 실망해 2017년에 일본 소프트뱅크에 팔아버렸습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결국 손절을 선택했고 그래서 현대차가 인수하게 된 겁니다. 구글도 버리고 소프트뱅크도 버린 회사를 현대차가 산다고요? 정의선 회장이 비싼 장난감을 샀다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나 올리는 로봇에 1조 원을 썼다는 냉소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조 3,845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고작 3,50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손실이 매출의 3.5배나 되는 처참한 실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유상증자로 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4년간 투입된 자금만 총 3조 2,783억 원에 달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에 돈을 버리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실패한 투자다. 정의선 회장의 판단 착오다. 이런 기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우리 돈으로 적자 나는 로봇 회사를 먹여 살리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CES 2026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틀라스가 라스베이거스의 무대에 섰습니다. 로봇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장면이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틀라스의 기술력은 놀라웠습니다. 56개의 자유도를 가진 관절 시스템은 인간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의 배선을 완전히 제거한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동작도 가능해졌습니다. 작동 온도 범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한겨울 추위에서도 한여름 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물로 세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즉시 작업에 복귀합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하루 이내에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능력도 탑재되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현대차 주가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1조 원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4년 만에 최소 25배에서 최대 40배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일부 증권사의 평가는 더 놀라웠습니다. KB증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무려 128조 원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 개인의 지분 가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2,500억 원을 투자해 확보한 20% 지분은 이제 최소 8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싼 장난감을 샀다고 조롱받던 그 투자가 4년 만에 32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양산 계획은 이미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로봇 전용 생산 공장인 로봇 파운드리를 건설합니다. 이 공장에서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입 장소는 같은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처음에는 부품을 분류하고 정렬하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부터 로봇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ES 2026 기자 간담회에서 장재훈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업에 생산성 높은 로봇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로봇이 도입되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1월 22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의 계산은 이러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니까 3교대로 일하는 노동자 3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의 연간 인건비는 3억 원이 됩니다. 반면에 로봇은 어떨까요? 초기 구입 비용이 약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 비용만 발생합니다. 연간 유지 비용은 약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로봇을 도입하면은 첫 해에만 인건비 3억 원에서 로봇 구입비 2억 원과 유지비 1,400만 원을 빼도 약 8,600만 원이 절감됩니다. 2년 차부터는 연간 2억 8,600만 원씩 절감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조의 반문이었습니다. 노조의 계산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양산한다고 했습니다.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을 대체할 수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9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5만 명입니다. 9만 명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노조가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노조는 또 다른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바로 해외 생산 확대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 국내 현대차 공장 중 2곳이 물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것이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로 생산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메타플랜트는 현재 연간 30만 대 규모인데 2028년까지 50만 대 생산 체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동시에 로봇에게도 빼앗기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노조가 이번에 특히 분노하고 동시에 당혹스러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이러니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노조는 조합원일 인당 자사주 30주를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처분 가액은 주당 2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CES 2026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된 후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면서 주당 5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수익률이 95%를 넘긴 겁니다. 30주면 주당 약 29만 원의 시세 차익이니까 총 870만 원가량의 이익을 본 셈이죠. 노조원들은 주가 상승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덕분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 로봇이 자신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노조의 표현은 바로 이 잔인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의 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만 로봇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026년 하반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외부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6년 내에 5만 대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예상 가격은 대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2,900만 원에서 4,300만 원 수준입니다. 아틀라스의 추정 가격이 약 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성능 차이가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테슬라가 앞서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더 충격적인 예언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만으로 10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1경 4,400조 원입니다. 그는 로봇이 인간의 개체수를 넘어서면은 경제적 결핍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50개가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5 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2,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유입된 총 투자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특히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당 1만 6천 달러에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2,300만 원이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2050년까지 5조 달러, 한화로 약 7,2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노동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노조의 반발 때문에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철회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은 국내 시장 환경에 실망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테슬라나 중국의 더 저렴한 로봇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결국 우리 생산 라인도 외산 로봇에게 내줄 수 있다.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로봇 도입을 통해 비용을 대폭 낮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현대차는 이들과 무슨 수로 경쟁하겠는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05년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을 가동할 때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짓면 국내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가동 이후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액은 약 200%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생산 대수도 20%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 진출이 오히려 국내 고용을 늘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앞으로 5년간 국내에 총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입니다. 로봇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국내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이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노사관계의 파탄을 원한다면 우리도 그 끝을 보여주겠다. 해외로 생산 물량을 이관하고 신기술을 노사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행위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올해 하계투쟁의 최대 쟁점은 단연 아틀라스 도입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7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차 노조가 로봇을 둘러싼 이번 갈등에서는 그 어떤 임금 협상보다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로봇 도입을 결사 반대할 때 중소기업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원투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른바 3D 업종을 기피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로봇이 채워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같은 로봇인데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에서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결할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감 격차입니다. 비슷한 역전의 드라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2년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애플에 패소했습니다. 배상금은 무려 10억 5천만 달러. 삼성은 카피캣이다라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삼성의 패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LED 패널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80%를 삼성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1년에 1조 원을 들여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최소 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비싼 장난감이라고 조롱받던 그 로봇이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로봇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로봇 시대가 왔을 때 인간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업은 효율과 생산성을 원합니다. 노동자는 고용 안정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진짜 과제입니다. 1조 원에 사서 40조 원이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가가 한 달 만에 85% 폭등하며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한 현대자동차. 그리고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한 노동조합. 이 드라마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까요? 현대차 노조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